방사선 치료 후 꼭 알아야 할 몸의 변화와 회복법. 방사선 치료는 끝났지만 몸은 아직 싸우고 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났으니 이제 다 괜찮은 거죠?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말하며 안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보다 회복기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실제로 치료는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부서진 세포를 복구하고 망가진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이후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과 그 회복 과정을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환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몸에 작용할까?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방사선이 닿은 피부와 점막, 혈관, 림프계, 신경조직 등은 손상을 입고 다시 천천히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겉보기엔 치료가 끝난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몸은 묵묵히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방사선 치료 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 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 나타나는 후유증은 치료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이들이 겪는 증상들이 있죠. 가장 먼저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풀리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감.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마치 에너지가 바닥난 느낌. 그 피로는 때로 치료 그 자체보다도 환자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피부 역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방사선이 닿은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마치 햇볕에 심하게 그을린 것처럼 따갑고 가려워지며 심하면 벗겨지거나 갈라지기도 하죠. 이런 피부 변화는 몸이 여전히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복부나 골반에 방사선을 받은 경우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나 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경부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한 환자들은 입안이 마르고 침이 잘 나오지 않으며 음식을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맛을 느끼는 감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죠. 때로는 먹는 것 자체가 두려워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증상, 코피, 즉 비출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이 비강 주변을 조사하게 되면 코 안의 점막이 얇아지고 모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건조해도 조금만 비비거나 코를 풀어도 쉽게 피가 나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묻은 피 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부작용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몸이 여전히 회복하고 있다는, 그리고 여전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지속적인 무기력감,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방사선 후 증상 얼마나 지속되나요? 급성 증상은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서서히 완화되지만 피로감이나 피부 변화, 입안의 건조함 같은 증상은 3개월 이상, 때로는 6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일부 환자에겐 치료가 끝난 지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폐에 방사선을 받은 환자에게 갑자기 숨이 차고 기침이 계속되는 폐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복부 방사선 치료 후에는 장이 서로 달라붙는 장유착,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나 저림, 그리고 만성 방광염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만성 후유증은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일상이 흐트러질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과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감각이 중요하죠. 4. 방사선 후 회복을 위한 생활관리 팁. 방사선 치료 이후 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 습관은 단순한 건강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회복의 언어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세포의 회복 속도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중심의 식사, 닭가슴살, 두부, 달걀 같은 음식들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구강 점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딱딱한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의 방사선을 받은 경우엔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쉬운 식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만으로도 림프순환이 촉진되고 기분도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방사선 치료 후 빠지지 않는 필수 과제입니다. 햇볕은 피하고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스크럽은 삼가야 하며 무향 무자극의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피가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생리식 염수 스프레이로 코 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잘 때는 바세린 같은 보습제를 코 안에 소량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심코 코를 후비거나 세게 푸는 습관은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코피가 나면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이고 양쪽 콧망울을 5분에서 10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회복도 결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감사 노트를 적으며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이 예상보다 더 깊은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5. 회복을 돕는 하루 루틴. 작은 습관이 큰 회복을 만듭니다. 하루의 흐름을 회복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치료의 연장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햇볕을 쬐며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돕고 기분도 안정시켜줍니다. 점심엔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에는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일기나 감사 노트를 쓰며 감정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마음까지 조용히 감싸줄 거예요. 방사선 치료는 끝났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이라는 긴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 괜찮겠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부터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회복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차근차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반드시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회복해 나갑시다.